그럼 이제 포럼의 첫 번째 발표자를 모셔보겠습니다. 세션 1의 첫 번째 발표자는 외교부 개발정책과 이규호 과장님으로 발표 주제는 SDG 시대 개발협력 구상과 기업의 역할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를 받은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이규호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포럼을 외교부하고 코이카 그다음에 국무총리 후원으로 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원래는 개발협력 스타트업이라 해가지고 되게 힙하고 되게 이렇게 테크노 같은 복장을 입고 와야지 생각하고 있어서 좀 뭐 스티브 잡스의 뭐 옷을 청바지를 입고 와야지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복장이 스타트업에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를 줘보자 했는데 아침에 좀 외빈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냥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외교부는 지금 개발협력 이 포럼을 좀 시리즈로 계속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느낌과 다르게 이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오늘 첫 번째 시리즈 행사니까 목적은 저희 어떤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코이카의 방향 이런 거를 좀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제공하고 그게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 시리즈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많은 의견이 이렇게 교환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정부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시고 많은 또 고민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셔서 다음 포럼에는 좀 더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포럼을 이끌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좀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좀 간단하게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프레젠테이션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개발 협력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이게 뭐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좀 저의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에 하고 협력 모델리티는 이 세션 2에서 코이카에서 여러 가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SDG라는 17개 목표가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발 재원 포럼이 있었습니다. Financing for Development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조는 결국은 재원이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간과하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그노하게 되는 게 이제 개발 효과성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2011년도에 외교부가 주관해서 부산 개발재원 총회에서 그러니까 에이드 이펙티브니스가 디벨로프먼트 이펙티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증진하자. 이 세 가지 중요한 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대고 올해는 이것이 이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목표는 what to do에 대한 무엇을 할 거냐라는 주제를 저희한테 던지는 거고요. 근데 목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저 2번 목표를 봤을 때 왜 국수가 이렇게 나올까? 근데 밥을 보니까 제로 헝거더라고요. 그래서 빈곤을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고 이제 그 헝거를 없애자는 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디스아바바는 재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의 문제는 how to utilize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다음에 부산 포럼은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큰 틀에서 외교부는 코이카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SDG 시대에 저희 개발 협력이 좀 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가 대통령님께서 작년에 발표하신 그러니까 4가지 구상으로 집약돼서 나옵니다. 사실 이 구상의 철학적인 개념은 Better Life for All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원조는 파벌티에서 시작합니다. 파벌티가 뭐냐? 파벌티가 인간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도 쭉 시작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파벌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과연 왜 그 파벌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가난이라는 거는 그 의지를 꺾는다는 겁니다. 저 이 개념을 어디서 착안했냐면
그 천 부장판 사람 분이 부산에 계신데 그분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은 어떤 무서운 질병보다 어느 질병보다 무서운 질병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의지를 꺾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참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Better Life for All이라고 한 또 저희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 살아보세.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Better Life입니다. 저희한테 그런 쭉 있었던 거. 그래서 외교부는 작년에 Better Life Girls라고 하는 구상을 만든 이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외교부 코이카는 이제 취약계층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원조는 과거에 취약계층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취약계층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이제 빈곤의 문제가 가장 취약한 취약계층에 우리 원조가 더 많이 가고 임팩트가 있는 사업을 하겠다. 특히 이제 여성이라는 건 개도국에서 엄청나게 취약한 그 단순한 성적인 젠더 이슈가 아니라 이건 소셜 이슈고 이코노믹 이슈고 이거는 어떤 또 젠더 베이스드 바이런스라고 해서 성 기반 폭력에 되게 노출돼 있는 이런 취약계층에 좀 더 관심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입니다. 이거는 감염병 저희가 외교부가 에볼라 때 긴급구호로 잘 대처를 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에볼라 사태를 보면 이 보건 인펙셔스 디지즈 감염병은 그냥 단순한 보건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감염병 때문에 그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모든 개발 협력 관련 개발에 관련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상황이 목격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염병 저희는 또 이제 질병관리본부라고 하는 우수한 그러니까 어떻게 단기간에 발전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한 나라로서 그런 개발 경험을 좀 공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 나라의 경제 발전은 독특하게도 매크로 이코노믹 그로스가 있었습니다. 거시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입니다. 사실 근데 거시 경제적 발전은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시브 아주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막대한 재원이 없으면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소위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규모의 경제에서 빠르게 성장해서 산업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운이 좋게도 한국전쟁 이후에 저희가 받은 원조액이 그러니까 많은 학자분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10년 동안 받은 원조액의 많게는 10배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적게는 2, 3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원이 짧은 기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했고 또 교육도 했고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만한 성과 그러니까 거시경제적 국가 발전을 이룬 거죠. 근데 사실 아프리카 대륙은 국가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나는 또 개도국도. 근데 왜 그걸 이제 저희 한국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한 재원을 저희가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미국도 그 경제 발전 매크로 이코노믹 임팩트가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을 한국까지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교부가 고민한 거는 외교부가 코이카 고민한 거는 결국 산업화를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는 뭐 저희 외교부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UNDP라든지 많은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고민의 결과가 결국은 기업. 그래서 이게 SDG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일자리 창출, 혁신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저희는 또 마침 되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또 분들이 아프리카에는 기술이 없다라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기술이야 뭐 이거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걔네가 과학기술이 있겠어? 라는 분이 많은 분들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도국에도 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있고 아니면 인다저너스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그 내재되어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R&D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이 거기에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게 저희 이 보다 나은 삶을 과학기술 혁신 구상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말한 구상보다는 여기에 기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업의 재원을 통해서 아니 기업의 R&D의 전문성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
엔터프레너십 교육 같은 거, 그런 엔터프레너십을 통해서 개도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이네이블링 인바이러먼트라고 개발 협력에서 하는데, 그런 걸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이 구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근데 이런 구상들의 또 다른 저희의 외교부의 고민은, 그러니까 원조에서 개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저희도 아직도 원조란 많이 씁니다. 이게 공여국, 수여국, 이게 도너, 리시피언트,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언론에서 아직 한국이 뭐 세계 유일무이하게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외교부와 코이카의 고민은 이제 주는 나라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줘서는 그 원조 효과가 그러니까 개발의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는 건 여전히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낚싯대를,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도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뭐 작사를 이용하든지 그물을 이용하든지 뭐 거기 그 나라의 환경에 맞는 기술을 그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선택해서 그들이 물고기 잡도록 하는,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개발 협력의 시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구 선진국들은 벌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역량 강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저희 개발 컨설팅은 저희가 다 써준 전문가들이 가셔서 이렇게 다 써주고 이렇게 주고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듯이 라면 뚜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그 나라 개도국의 정부의 관료들이 옆에 붙어서 계속 역량이 강화돼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경제발전 플래닝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외교부의 그러니까 개발협력 방향입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impatience. 그래서 이제 impatience라고 하는 또 개발협력의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걸 한데, 이거를 70년대 방식에 우리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70년대의 맥락하고 오늘날의 맥락은, 개도국 맥락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의 성공 요인을 뽑아서 그걸 현지화하고 현대화하고 보편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은 어쨌든 우리는 벌써 지금 현재 UNDP라든지 많은 국제기구에서 이제 참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 개발을 하자라는 거, 개발 커뮤니티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걸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70년대부터 벌써 그걸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새마을 운동하고 지금의 UNDP라든지 많은 국제기구가 하는 패러다임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수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오늘날의 개도국 여건에 맞게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델리티를 통해서 새마을 운동을 혁신화하고 현지화하고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코이카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의 역할이 또 다른, 그러니까 소녀구상에 기업의 역할이 없냐? 근데 거기에 소녀구상에 보면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헬스가 있고 에듀케이션이 있고 프로페션, 에듀케이션하고 프로페션을 저희가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스킬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financial literacy,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회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 인재가 그 나라의 창업된 기업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녀 구상하고 과학기술 혁신 구상이 연계가 되면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여성 창업인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몇 군데 시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몽골의 아시아 파운데이션 협력을 해서 여성 창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런십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취약계층의 그런 교육도 시켜서 그들 스스로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자는 겁니다. 근데 기업의 역할은 다양한 모델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CSR, CSV 기업의 재원만 저희가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방안,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실은 저희 외교부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을 깔아주고 많은 기업분들이 가지고 계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코이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여와서 저희가 그들의 혁신적인 재원도 있으면 재원 아이디어, 그들의 어떤 엔터프레너십 이런 걸 활용해서 개도국의 거시적인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 원조 사업에 저희 개발협력 사업의 큰 부분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 외교부 코이카의 큰 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분이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니셔티브들이 나와서 궁금해 하실 텐데 요 정도로 오늘은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모델리티, 파트너십 이런 거는 이 세션에서 코이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